최근 씬에서 가장 핫한 루키를 뽑는다면 누가 들어갈까요? 저는 단언컨대 오이글리는 오이글리도 맞았고. 나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존재인데 나는 오이글리. 오늘 음악 이야기 수많은 오지들의 샤라웃을 받고 있는 루키 오이글리입니다. 오이글리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힙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힙합을 즐겨 들으셨었는데 운전하면서 멋있는 노래 들려줄게 하고 틀었던 노래가 YG 패밀리 드렁큰 타이거였다고 해요. 그때부터 와 이런 음악이 있다고 하면서 힙합을 찾아 듣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12살쯤이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힙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이글리는 자연스럽게 패션,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힙합 문화 자체에 빠지게 되죠. 랩을 진지하게 한다거나 패션 쪽으로 활동한다던가 그런 거 없이 놀면서 지내다가 군대를 다녀오게 되는데 어느 날에는 나 좀 좆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뭐라고 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은 항상 힙합 문화 속에 있고 싶어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랩을 하기로 마음먹죠. 그렇게 2018년쯤부터 진지하게 랩을 시작합니다. 제대로 녹음도 해보고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예요. 랩을 선택함으로써 영상도 해볼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무작정했던 것 같아요. 여기 문제 too simple 내가 볼때 들의 노래에 곱는 서로 볼때 여기 이름을 처음 알린 건 쇼미7이었어요. 팀 선택에서 김혜원에게 밀려 탈락하긴 했지만 일반인 참가자 타이틀을 달고 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래퍼들과 경쟁했다는 것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이때까지는 따로 랩네임 없이 자신의 본명인 서일교를 사용했는데 2020년부터는 지금의 랩네임인 오이글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서일교라는 본명이 자기가 하는 음악과 매치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본명인 일교의 이니셜을 뒤집어서 지금의 랩네임 오이글리를 만들어냅니다. 쇼미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오다가 2020년 사클의 믹스테이프 하나를 올리는데요. 이게 오이글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뭐 하는 친구인지는 잘 몰랐죠. 랩을 한다 들었는데 그냥 정식적인 음원이 없는 친구들은 항상 거의 한 80%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그 한참 지나서 그 친구를 알게 된 지 한참 지나서 그걸 들어봤는데 사클에서 듣고 깜짝 놀랐죠. 족밥이 아니었구나. 완전 개족밥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아예 뻑 갔어요. 듣고 진짜 듣자마자. 수록곡 1에서 8을 듣자마자 뻑간 뱃사공은 이때부터 오이글리를 적극적으로 푸시해주는데요. 그 시작은 마초맨2였습니다. 생신인이었는데 빌스텍스, 김효은, 더콰이어, 주비트레인이랑 같은 트랙에서 랩을 뱉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이글리를 계속 샤라웃 해주면서 2021년에는 더라이즈 시즌4에도 참여시킵니다. 이미 1에서 8을 통해 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있던 오이글리였지만 더라이즈를 통해 본격적으로 리스너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지 이틀 만에 첫 EP For the Poser를 발매하죠. 신의 오이글리의 랩 스타일은 확실하다. 이번 앨범에서 제일 부각된 건 역시 오이글리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입에 볼펜을 문 듯 발음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짜쳐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이글리는 그렇지 않죠. 완전 자기께 된 느낌이에요. 랩 캐릭터를 구축하려고 노력한 앨범이라고 밝힌 대로 래퍼로서 오이글리라는 캐릭터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리스너들 역시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요. For the Poser를 통해 리스너들에게 큰 호평을 받습니다. 이후 2달 뒤인 11월 29일에는 다시 한번 뱃사공과 협업해서 싱글 Fuck Trap을 발매하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께 도파면 니네 건 족같아 이 새끼들 진짜 되는 것만 22년 3월에는 2022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그의 포텐이 남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은가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 보통이잖아요. 오이글리도 원래는 뱃사공과 앨범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제목까지 정해놨던 것 같은데 사건이 터지고 말죠. 그렇게 발매 예정이었던 앨범은 물 건너가고 오이글리는 앨범 단위의 작업물 없이 2022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이 밝죠. 시작은 3월달이었어요.
3월 10일에 라보노비트의 앨범 수록곡 영보이에 참여한 것도 호평을 받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오이글리라는 이름이 빵 터진 계기는 빈지노였죠. 일단 노비츠케의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부터 화제가 됐어요. 작년인가 홀리 형이랑 비트를 만들고 있던 와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바나입니다. 피처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는데 데드라인이 내일까지라고 가능하겠냐 물어보길래 무조건 가능하다고 그렇게 바로 써서 보냈죠. 저랑 작년에 이제 홀리 형이랑 홀리데이랑 둘이 비트를 이렇게 쿠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나입니다. 혹시 이걸? 그리고 도베스 그 인터루드는 원래 제 노래인데 그 제가 그냥 습작 비슷하게 스케치 해놓은 건데 뭔가 그런 편곡점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서 잉글리시 뭐 만들어 놓은 트랙들이 있냐. 근데 이제 진우 형이 그거 좋다고 하셔서 바로 그냥 요순도? 내게 놈도 파면 음악도 듣지 빙신은 귀찮게 왜 자꾸 묻니 멍청이들 더 화제가 된 건 빈지노한테 직접 샤라웃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오이글리는 그냥 스웨덴에서 말미에서 이제 어느 날 그 레디슨 블루 호텔에서 샤워를 하는데 그 스포티파이를 틀었는데 존나 좋은 거예요.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7월 14일에는 저금통을 발매한 이센스가 오이글리를 또 한 번 샤라웃합니다. 오이글리도 맛있고. 이때부터 헤비 리스너가 아닌 일반 리스너들한테도 오이글리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신인 중에서 제일 인지도 있는 인물이 오이글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입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7월 22일 자신의 크루 배드햇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배드햇의 이름으로 첫 EP 배드 애티튜드를 발매합니다. 배드햇은 플레이어인 오이글리와 오디, 홀리데이, 그리고 영상과 비주얼, 그래픽을 다루는 친구 3명이 모여 총 6명의 멤버로 구성된 크루인데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이글리와 오디, 홀리데이가 야 오디가 군대 다녀오면 우리 셋이 뭔가 하나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배드햇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이글리는 어떻게 홀리데이도 알고 오디랑도 친한 거냐?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말했듯이 오이글리는 힙합이라는 문화 속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이때 주로 놀던 곳이 이태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더티로즈 클럽에서 자주 놀았다고 해요. 래퍼들도 많이 오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21년에는 친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디플로우예요. 그러니까 디플로우가 매형이 된 거죠. 아무튼 다시 음악 얘기로 돌아오자면 크루명인 배드 애티튜드답게 음악이 좀 나빠요. 없던 맛의 느낌인 것 같다 라고 오이글리가 말했는데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크루나 레이블을 떠올려 봤을 때 배드햇 같은 느낌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딱히 바로 떠오르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오이글리의 이야기였고요. 얼마 전 슬라피에 출연해서 거구의 래퍼와 콜라보 앨범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디플로우, 이센스, 덤밀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알고 들으면 더 맛있는 음악 이야기 알더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